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 한 여자가 매일 아침 부엌 식탁 앞에서 멈춰 섰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나무 의자였지요. 등받이가 조금 낡았고 다리 하나가 약간 삐걱거리는 그 의자는 5년째 비어 있었어요. 영숙은 그 의자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치울 수가 없었거든요. 누군가 왜 그냥 두느냐고 물을 때마다 그저 웃으며 별일 아니라고 넘겼답니다. 하지만 그 의자는 영숙에게 그 어떤 물건보다도 무거운 것이었지요. 남편 기영이 떠난 지 꼭 5년이 되던 봄날 아침이었어요. 영숙은 누룽지를 끓이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빈 의자가 아침 햇살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지요. 그 순간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우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영숙은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충분히 울었으니까요. 눈물도 언젠가는 바닥이 나는 법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환갑을 넘긴 여자의 하루는 무서우리만치 조용했지요.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 벽시계의 초침 소리, 아파트 복도에서 가끔 들려오는 이웃의 발소리. 그것들이 전부였답니다. 자식들은 각자 가정이 있었고 전화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많으면 3번쯤 왔지요. 영숙은 언제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잘 지내고 있다고. 전화를 끊고 나면 집이 더 조용해졌지요. 그 조용함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여자가 어떻게 그 긴 침묵의 터널을 빠져나왔는지, 그리고 50여 년 전 고등학교 창가에 앉아있던 한 소년이 어떻게 그녀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지요. 5년이라는 시간은 겉으로 보기엔 충분히 길었지요. 장례를 치르고 서류를 정리하고 은행과 보험과 온갖 이름들을 바꾸고 나니 1년이 지나 있었답니다. 그 첫 번째 1년은 어떻게 보냈는지 사실 잘 기억도 나지 않아요.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슬퍼할 틈조차 없었거든요. 서류 한 장 한 장이 남편의 흔적을 지워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영숙은 그것이 너무 무서워서 빨리빨리 처리하려 했답니다. 느리게 하다가는 그 무게에 짓눌려 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다 두 번째 해가 왔지요. 1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질 거라고 다들 말했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그런데 영숙에게 시간은 약이 아니었답니다. 오히려 빈 공간을 더 크게 만들 뿐이었지요. 집 안의 물건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즐겨보던 텔레비전 채널, 즐겨 쓰던 머그잔, 화장실 선반 위에 아직도 남아있는 낡은 면도기. 치워야지 하면서도 차마 손이 가지 않았어요. 그것들을 치워버리면 그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세 번째 해에는 아들 민재가 권했지요. 등산 동호회에 나가보시라고, 경로당이라도 다녀보시라고. 영숙은 그 말이 싫지 않았어요. 아들이 걱정해 준다는 게 고마웠답니다. 하지만 막상 나가보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영숙은 더 외로워졌지요. 다들 둘씩 짝을 지어 걷거나 오랜 친구들끼리 수다를 떨었거든요. 영숙은 그 무리 속에서 언제나 홀로 서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따로 있었어요. 동창 모임이라든지 오래된 지인들의 자리에 가면 다들 부부 단위로 왔답니다. 누군가의 남편이 영숙에게 인사를 건네면 그 아내가 힐끗 바라보았지요.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시선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영숙의 가슴 어딘가를 콕콕 찔렀지요. 당신은 혼자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요. 네 번째 해에는 딸 수민이 재혼을 권했답니다. 아직 충분히 건강하시고 예쁘시다고, 혼자 지내실 필요 없다고. 수민의 말에 아기가 없다는 걸 영숙은 알았어요. 오히려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말이라는 것도 알았답니다. 그런데 영숙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왠지 서러웠지요. 재혼이라는 단어가 35년을 함께 산 사람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거든요. 이성적으로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감정은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5번째 해가 왔지요. 어느 날 영숙은 남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그런데 옷장을 여는 순간 그 안에서 낯익은 향기가 흘러나왔어요. 남편이 자주 쓰던 비누 향인지 아니면 그냥 세월이 쌓인 향인지
영숙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답니다. 손을 뻗어 낡은 점퍼의 소매를 살짝 쥐었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주 무서운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영숙은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그것이 얼마나 쓸쓸한 생각인지를 그녀 자신이 가장 잘 알았거든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가고 싶은 곳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냥 이 집에서 이 조용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무렵이었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것이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오후였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재방송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영숙은 보는 둥 마는 둥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느 배우가 어느 대사를 치고 있는지도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그냥 화면이 켜져 있으면 집이 조금 덜 조용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영숙은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켜두었지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답니다. 요즘은 광고 전화가 많아서 영숙은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는 편이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왠지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뒤에 생각해보면 그것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영숙은 말했답니다. 여보세요 하고 받았더니 잠깐의 정적이 흘렀지요. 그리고 낮고 조심스러운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혹시 영숙이 맞냐고.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답니다. 다들 영숙 씨라 하거나 민재 어머니라 하거나 때로는 그냥 어머님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목소리는 아주 오래전 친구들이 부르던 그 발음 그대로였어요. 영숙이. 두 글자. 영숙의 심장이 덜컥했지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야, 동수, 고등학교 3학년 2반 하는 대답이 돌아왔답니다. 그 순간 수십 년 전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교실 창가에 앉아있던 한 남자아이. 말수가 적었지만 웃을 때 눈이 먼저 웃던 아이. 여름 교복 차림으로 칠판 앞에 나가 수줍게 수식을 쓰던 모습. 그런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영숙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김동수 하고 되물었더니 그래, 많이 놀랐지 하는 대답이 왔지요. 놀랐다기보다는 오래 잠겨있던 문이 갑자기 열린 기분이었답니다.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것 같았지요. 그는 동창 모임 단체 대화방에서 영숙의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걸. 연락할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는데 용기를 냈다고. 그날 통화는 20분 남짓이었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요. 영숙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진 거예요.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영숙이라는 두 글자가 가슴 한가운데 조용히 내려앉았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잠을 잘 잤지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때의 영숙은 아직 알지 못했답니다. 며칠 뒤 동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답니다. 차 한잔 하자고. 아주 조심스럽게 혹시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영숙은 솔직히 망설였지요.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답니다. 동네 사람들 눈에 띌까봐,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봐. 그런 걱정들이 줄줄이 이어졌지요. 그리고 그보다 더 솔직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설레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설렌다는 것 자체가 영숙에게는 무서운 일이었거든요. 그래도 나갔습니다. 왜 나갔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이유를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웠지요. 아마도 누군가와 마주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뿐이었답니다. 아주 작은 소망이었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생긴 소망이기도 했지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창가에 앉아있는 그를 바로 알아봤어요. 머리는 많이 희끗해져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지만 눈은 그대로였답니다. 사람의 눈은 참 이상하게도 변하지 않는 법이더라고요. 교실 창가에서 조용히 바깥을 바라보던 그 눈이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거기 있었지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도 영숙의 몸 안에 굳어있던 무언가를 풀어버렸답니다. 영숙은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요. 그냥 괜찮다
느낌이 들었어요. 낯선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온 것이라는 느낌.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웃기만 했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 웃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 주었지요. 그가 조용히 고생 많았겠다 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영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답니다. 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요. 힘내라고, 시간이 약이라고, 이제 새 출발을 생각해보라고. 그런데 그 말들은 영숙의 귀를 지나 어딘가로 흘러나가 버렸어요. 반면 동수의 그 짧은 한마디는 가슴 한복판에 그대로 꽂혔지요. 위로라는 것이 꼭 길어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날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학창 시절 얘기로 시작해서 각자의 지난 시간을 조금씩 꺼냈지요. 영숙이 남편과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자 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끼어들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들었답니다. 그리고 동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지요. 몇 해 전 아내를 병으로 먼저 보냈다고요. 혼자 지낸 지 3년째라고. 처음 1년은 아내 병간호에 전부를 쏟아 넣었는데 막상 떠나고 나니 허탈했다고 했어요. 뭔가를 위해 달려왔는데 그 뭔가가 사라져 버린 느낌이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의 가슴 어딘가에서 문이 하나 더 열리는 소리가 났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감정이 있었지요. 잃어본 사람만이 아는 그 이후의 이야기. 영숙은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 앞에서는 억지로 괜찮은 척 안 해도 되겠구나 하고. 그것이 어쩌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가끔 만났지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다가 언제부터인가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답니다. 동네 공원을 걷기도 하고 시장에 같이 가기도 하고 날이 좋으면 근처 저수지까지 걸어가기도 했지요. 거창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면서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이었답니다. 그것이 참 좋았지요. 이 집 국밥이 맛있다거나 시장에 봄나물이 나왔다거나 벚꽃이 벌써 편매하는 그런 말들이요. 영숙은 그런 말들이 이토록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몰랐답니다. 누군가와 같은 것을 보며 같은 감탄을 나누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를. 동수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잘 들었답니다. 영숙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는 성급하게 조언하거나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았지요. 그냥 끝까지 들었어요.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조용히 하고 응수하면서. 그 태도가 영숙에게는 큰 위로였답니다. 어느 날은 남편 기영 이야기를 꺼냈지요. 그 사람 참 무뚝뚝했어. 칭찬이라는 걸 할 줄 몰랐지. 그런데 속은 따뜻했어. 아플 때 아무 말 없이 죽을 끓여다 줬거든. 그게 다야.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지요. 동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영숙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들었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하고 말했지요.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영숙의 눈물을 터뜨렸답니다. 기영이를 욕하지 않았고 잊으라고 하지도 않았고 이제 앞을 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했지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을 단 6글자로 존중해 준 거였답니다. 영숙은 그때 알았지요. 이 사람은 내 외로움을 해결해 주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같이 서 있어 주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가장 필요했던 것이었는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답니다. 두 사람은 여름에는 이른 아침에 만났어요. 해가 뜨기 전 공원의 공기가 아직 서늘할 때 걸으면서 아무 말 없이 새소리를 들었지요. 그러다 어느 정자에 앉아 편의점 커피를 마시기도 했답니다. 값비싼 카페 커피보다 플라스틱 컵에 담긴 믹스 커피가 더 맛있었지요. 함께 마시는 것이라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해 여름이 끝날 무렵 동수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영숙이가 웃을 때 표정이 고등학교 때랑 똑같다고요. 그때도 웃으면 눈이 먼저 웃었다고.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추었지요. 누군가가 자신의 오래된 모습을 기억한다는 것이 이상하게도 울컥했거든요. 그 순간 영숙은 느꼈어요. 이 사람의 기억 속 어딘가에 내가 살아있었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일이었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공원의 나무들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지요. 영숙과 동수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발 아래로 굴러오는 낙엽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때 동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숙아, 나 내 옆에 있어도 될까? 순간 영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지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나이는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무슨 나이인데 하고 웃으며 넘기려 했더니 동수가 고개를 가만히 저었답니다. 나이 들어서 더 솔직해지고 싶다고 했지요. 남은 시간을 혼자 버티는 것보다 같이 걷고 싶다고. 그리고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영숙의 손등 위에 살짝 얹었답니다.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무서웠지요. 영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고 더 쥐지도 않았답니다. 그냥 그 온기를 느끼며 앞을 보았지요. 하늘이 높고 파랬어요. 낙엽 한 장이 두 사람의 사이로 떨어졌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영숙은 울었지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남편 생각이 났거든요. 기영아, 나 이러면 안 되지? 라는 말이 속으로 자꾸만 올라왔지요. 그리고 또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이 미안해서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 사람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는 자신이 우스웠답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지요. 집에 돌아와 등불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두워지는 방 안에서 영숙은 한참을 생각했답니다. 아이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민재는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냐고 할까? 수민이는 그러게 내가 뭘 했냐며 쌀쌀맞게 굴까? 동네 사람들은 또 어떤 눈으로 볼까? 그런데 그 생각들 사이에서 다른 생각 하나가 불쑥 고개를 들었지요. 나는 왜 아직도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지? 환갑이 넘도록 평생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어요. 며느리로서의 눈치, 아내로서의 눈치, 어머니로서의 눈치. 이제는 혼자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누군가의 시선이 두려운 거였지요. 그 생각이 들자 영숙은 이상하게 화가 났답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눈치에게. 며칠 동안 동수는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전처럼 안부를 물었답니다. 밥은 챙겨 먹었냐고, 요즘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는데 괜찮냐고. 그 배려가 오히려 더 영숙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재촉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람이 영숙의 마음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여기는지를 말해 주었으니까요. 그 배려가 무서웠답니다. 무서울 만큼 감사했지요. 어느 저녁 영숙은 거실 장식장 앞에 앉았답니다. 그곳에는 기영의 영정 사진이 있었어요. 환갑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었는데 기영은 그 사진을 별로 안 좋아했지요. 사진 찍는 걸 워낙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영숙이 억지로 끌고 가서 찍었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 사진이 영정이 되었어요. 그때는 꿈에도 몰랐지요. 영숙은 사진 앞에 가만히 앉아 말했답니다. 여보, 나 이제 좀 웃어도 될까? 말을 꺼내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이상한 질문이었지요. 기영은 이미 떠났고 대답을 해줄 수도 없는데 그런데도 허락이 필요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답니다. 그냥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요. 당신을 잊겠다는 게 아니야. 잊을 수도 없고 잊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남은 시간을 조금 덜 외롭게 살고 싶다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나 이제 지쳤어. 외로운 게 지쳤어.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지요. 슬픔이 사라진 게 아니라 슬픔이 자리를 잡은 느낌이었달까요. 기영에 대한 사랑과 동수에 대한 마음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나란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영숙은 그날 처음으로 느꼈답니다. 죽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그 둘은 다른 이야기였지요. 영숙은 그것을 5년 만에 깨달았어요. 며칠 뒤 영숙은 동수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같이 걷자. 대신 천천히. 그것뿐이었지요. 동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 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조용히 웃었답니다.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지는 그 웃음이 영숙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왔지요. 그 다음 날 두 사람은 공원에서 다시 만났어요. 동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답니다. 그냥 영숙 옆에 나란히 섰지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걸었어요.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그런 것들을 함께 듣고 걸었답니다. 한참 뒤에 동수가 조용히 말했지요. 고마워. 영숙은 웃으며 물었어요. 뭐가 고맙냐고. 그랬더니 동수가 걸어줘서 라고 했답니다. 그 두 글자가 영숙의 가슴에 봄처럼 내려앉았지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영숙은 깨달았답니다. 외로움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남은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내는 시간이라는 걸.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답니다. 영숙과 동수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 아주 소박했지요. 거창한 선언도 없었고 화려한 약속도 없었어요. 그냥 같이 병원에 가고 장을 보고 비가 오는 날에는 영숙의 집에서 부침개를 부쳐 먹는 그런 사이였답니다. 그 소박함이 사실은 영숙이 평생 원했던 것이었지요. 기영과 함께했던 35년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영은 표현이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속은 따뜻했지만 말로는 잘 못했지요. 영숙도 그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수는 달랐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당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영숙이 감기에 걸렸어요. 동수가 죽을 끓여왔답니다. 아무 말 없이 현관 앞에 서서 이거 먹어 라고 했지요. 그 죽을 받아들면서 영숙은 또 울었어요. 기영도 아플 때 죽을 끓여줬거든요. 그 기억과 지금의 기억이 포개졌지요. 그 두 가지가 슬프면서도 따뜻해서 영숙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자식들에게는 한참 뒤에야 말했어요. 먼저 딸 수민에게 말했지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둘 다 혼자 살다 보니 가끔 같이 걸어 다닌다고. 수민이는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그러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된다고.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영숙은 딸에게 전화를 끊지 않고 한참을 울었지요. 고마워, 수민아, 하고. 딸도 울었답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아들 민재에게 말했을 때는 조금 달랐지요. 민재는 잠시 침묵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으시냐고 물었어요. 영숙은 솔직하게 말했지요. 매일 생각난다고. 평생 잊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내가 외로운 것도 사실이고 누군가와 같이 걷고 싶은 것도 사실이라고. 민재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엄마,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뭔지 저도 알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닐까요? 그 말에 영숙은 전화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기영이도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초겨울이 되었답니다. 영숙과 동수는 그날도 공원을 걸었지요. 나무짚이 다 떨어진 나무들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영숙이 목도리를 여미자 동수가 조용히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그 목도리 잘 맞는다고, 색깔이 어울린다고 했답니다. 그 아주 작은 한마디에 영숙은 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사랑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식탁 위에 국 하나 더 떠다 놓기, 감기 걸렸을 때 죽 한 그릇 가져오기, 색깔이 잘 어울린다는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따뜻함이 되는 거더라고요. 영숙은 그것을 환갑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온전히 느꼈답니다. 가끔은 여전히 죄책감이 올라왔어요. 기영이 생각나는 날은 특히 그랬지요. 영숙은 그것을 굳이 지우려 하지 않았어요. 죄책감도, 그리움도, 설렘도, 두려움도, 그것들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하나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더라고요. 그날 걷다가 영숙이 동수에게 말했지요. 예전에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동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다르냐고 영숙이 물었지요. 동수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억지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영숙은 그 말이 참 좋았지요. 살아있는 것이 좋은 시간. 그것이 지금의 이름이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은 혼자 조용히 웃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주름이 싫지 않았답니다. 세월을 살아냈다는 증거이니까요. 영정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지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당신이 좋아하는 것처럼 별말 없이 잘 지내고 있어. 당신을 잊는 게 아니야. 그냥 조금 덜 외로워졌어. 그래도 되지? 대답은 없었지만 영숙은 기영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답니다. 사랑하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웠답니다. 혹시 지금 혼자 조용한 집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지요. 외로움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랍니다. 사람은 원래 누군가와 함께 걷도록 만들어진 존재이니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설레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지난 사랑을 배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두 가지는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나란히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남은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닌 살아내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 당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줄 누군가가 나타났으면 좋겠지요. 오늘도 천천히 같은 방향으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